일단 가을에는 먹거리가 굉장히 풍부합니다. 일단은 뿌리의 영양분을 가득 머금고 있는 연근이라든지 우엉, 무 같은 뿌리채소를 예를 들 수가 있고요. 또 바다에는 등푸른 생선인 꽁치라든지 고등어, 그리고 전어를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또 견과류도 많이 있는데요. 산에서는 밤이라든지 또 은행, 잣 이런 이제 산림에 나올 수 있는 풍부한 재료들을 우리가 구할 수가 있습니다. 견과류 같은 경우에는요, 불포지방산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고요. 또 건강한 지방을 우리가 섭취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맛이 가장 좋을 때이기 때문에 밤을 가지고 밤밥을 한다든지 또 잣을 가지고 전과라든지 또는 강정을 만들어서 드실 수도 있고요. 또 등푸른 생선 같은 경우에는 기름이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맛 또한 좋습니다. 육류보다도 또 이러한 제철 재료인 등푸른 생선을 드셔서 기력을 좀 보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단지 그냥 굽기만 해도 맛있고요. 또 무랑 같이 졸여서 드셔도 굉장히 맛이 좋습니다. 또 뿌리채소 같은 경우에는 연근이나 우엉 같은 경우에는요, 밥으로 해서 드셔도 좋고 또 아삭하게 초절임을 해서 드셔도 제철이기 때문에 갈변이 잘 되지 않으면서 아삭한 식감을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또 가을무는 인삼보다 낫다라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무의 풍미뿐만 아니라 영양 성분이 가장 좋을 때고요. 또 가을무는 다른 계절에 비해서 단맛도 많이 올라오고요. 식감 또한 좋기 때문에 우리가 김장으로 무를 활용해서 김치도 담고 또 무 냉채라든지 또 무 채를 썰어 가지고 또 아삭하게 초절임으로 많이 만들어 드시는데요. 가을무가 또 가장 맛이 좋습니다. 일단 연근 같은 경우에는 뿌리채소이기 때문에 그대로 드실 경우에는 전분 맛이 있어서 조금 텁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튀겨서 드신다거나 졸여 드시는 방법들 많이 활용을 하시는데, 살짝 데쳐서 초절임으로 하신다거나 또 밥을 하실 때 연근을 큼지막하게 썰어 가지고 밥할 때 같이 넣고 밥을 안 치시면 또 연근의 식감이라든지 또 모양도 굉장히 이쁘잖아요. 또 찰밥을 할 때 연근이나 우엉, 뿌리채소를 같이 넣고 하시면은 식감과 모양도 함께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네, 저염으로 먹는다라고 하면 싱거워서 맛이 없을 거야 라고 많이 생각을 하실 텐데, 저염임에도 불구하고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요, 감칠맛을 느낄 수 있는 재료들을 많이 사용을 하게 되면 저염이더라도 그 간이 약한 부분을 느끼지 못하고 드실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다시마나 멸치, 마른 새우라든지 또 표고버섯, 이렇게 감칠맛 성분이 풍부한 재료들을 가지고 진하게 국물을 우리신 다음에 간을 조금 적게 하시더라도 이러한 재료의 맛에서 감칠맛이 우러나오기 때문에 맛의 만족감을 느끼면서 염도가 적더라도 만족하게 맛있게 드실 수가 있습니다. 또 식초를 활용을 해서 새콤한 맛을 살린다면 소금의 맛을 조금 더 줄이더라도 우리가 그러한 저염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또 상큼한 맛으로 또 맛있게 드실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온도를 잘 맞추셔야 되는데, 너무 뜨겁게 예를 들어서 뚝배기에 펄펄 끓은 상태로 드시게 되면 염도가 어느 정도 있어도 짜게 느끼지 못하고 미각을 어떻게 보면은 그 온도에 의해서 조금 이제 둔하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뜨겁게 드시지 마시고요. 온도를 살짝 낮추어서 드시게 되면 짠맛을 제대로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염도를 조금 줄이더라도 싱겁게 느껴지지 않고 좀 잘 그 맛에 대해서 미각이 인지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세 방법을 일단은 실천을 해보시면 저염을 실천하시는데 어렵지 않게 다가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체당을 사용하는 거에 있어서 좀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데요. 대체당은 일단은 단맛은 먹고 싶지만 부득이하게 당을
적게 섭취하기 위해서 단맛을 내는 방법으로 대치당을 활용하게 됩니다. 우리가 보통 요리를 할 때는 물엿을 많이 활용을 해서 윤기를 내거나 또는 단맛을 내게 되는데 물엿보다는 대신해서 요리에 많이 활용하는 거는 올리고당을 사용을 해서 단맛과 더불어서 식이섬유라든지 기타 영양 성분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올리고당을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 대신 단맛은 조금 적고요. 또 우리 올리고당에 들어있는 단맛은 일반 당보다는 조금 단맛이 적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만큼 양을 많이 사용하게 되면 또 그 의미가 또 희석이 되겠죠. 그래서 올리고당으로 윤기를 내거나 또 단맛을 대신할 경우에는 이제 그 부분을 좀 감안해서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당을 대신해서 천연 재료를 활용을 하시면 좋은데요. 예를 들어서 고기 양념을 하실 때 설탕 대신에 양파를 갈아서 양파즙을 활용을 하신다든지 또 우리가 왜 발효를 시켜가지고 효소를 만들기도 하잖아요. 그것처럼 새로운 풍미를 집어넣는 거죠. 설탕에 예를 들어서 매실을 절여서 매실의 풍미가 더해지게 되면 조금 더 적은 양으로도 이러한 풍미 때문에 덜 달게 먹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당에 대한 인지를 할 수 있는 온도는요. 온도가 차가워지면 단맛이 강하더라도 덜 느끼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이스크림을 차가운 상태에서 먹었을 때는 그렇게 달게 안 느껴지거든요. 근데 아이스크림이 녹은 다음에 녹은 아이스크림을 먹으면 굉장히 달게 느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차갑게 먹어서 당을 더 넣게 되는 경우들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너무 차지 않게 먹는 방법도 또 당을 좀 적게 섭취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숙주는 식감이 굉장히 아삭합니다. 또 숙주의 수분 함량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숙주를 구입하신 다음에 시간이 지날수록 이 수분에 의해서 금방 무르고 또 부패를 하게 되는데요. 조금 더 오래 보관하고 드시려면은 일단은 숙주의 수분을 좀 흡수시킬 수 있도록 키친페이퍼라든지 밀폐용기 안에서 수분을 좀 받쳐줄 수 있는 채반이라든지 키친페이퍼를 밑에 깔아주시면 조금 더 오래 보관하고 드실 수 있고요. 또 숙주를 한번 데친 후에 그 데쳐진 숙주를 냉동을 시켜놨다가 드시기 직전에 해동해서 드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물론 처음에 데쳤을 때보다는 식감이 조금 떨어지긴 하지만 조금 더 오래 보관을 하고 또 많은 양을 샀을 때는 이렇게 냉동을 시켰다가 해동시켜서 무침미 사용을 한다든지 국에 넣는다든지 이런 방법을 활용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숙주를 넣게 되면 라면 국물의 개운한 맛을 더할 수가 있고요. 또 국수와 비슷한 느낌의 면발과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에 라면 드실 때 아무래도 열량이라든지 또 염분에 신경이 굉장히 많이 쓰이잖아요. 그래서 면의 양을 조금 줄이고 그 대신 숙주를 듬뿍 넣으시면 칼로리도 줄일 수가 있고요. 또 숙주의 식이섬유가 우리가 일단 섭취한 라면의 나트륨 성분을 좀 배출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라면에 숙주를 넣어서 드시는 방법은 염분도 줄이고 또 건강하게 드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또 버섯이라든지 또 멸치, 다시마 같은 것들을 조금 더 추가해서 넣으시면 버섯의 구안일산 또 다시마에는 글루탐산 나트륨 이러한 감칠맛 성분들이 라면 스프를 조금 더 적게 넣더라도 진한 맛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염분 섭취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청경채라든지 씹는 맛이 아삭한 이런 녹황색 채소를 넣어주시게 되면 부족하기 쉬운 비타민 C를 또 섭취할 수 있기 때문에 밸런스 좋게 또 라면을 드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또 칼륨이 많은 청경채 같은 채소들이 나트륨 섭취를 한 후에라도 또 나트륨의 체내 나트륨을 배출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채소들을 좀 적극 활용해서 라면 드실 때 넣어서 함께 드시면 건강하게 드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저도 이제 저염된장으로 종종 된장찌개를 끓이는데요. 그럴 경우에 저염된장에 그런 염분을 좀 커버해 줄 수 있는 재료들이 버섯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안일산이라는 감칠맛 성분이 풍부하고요. 또 더불어서 다시마는 글루탐산 나트륨, 여기에 가스오부시 같은 그런 동물성 감칠맛이죠.
이노신산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재료들을 한 가지가 아니라 2가지 이상 넣으시게 되면 또 맛의 상승 효과가 있기 때문에 된장의 염분이 적더라도 이러한 감칠맛이 플러스가 되면서 염분이 부족했을 때의 부족함을, 맛의 허전함을 좀 채워줄 수가 있습니다. 또 국물에 좀 걸쭉한 그런 풍미를 주고 또 혀 위에 머물러 있는 시간을 좀 오래 주게 되면은 국물에 좀 진한 느낌을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 국물을 그냥 물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많이 활용하시겠지만 쌀뜨물을 넣어서 조금 걸쭉한 느낌의 전분의 식감을 준다든지, 또는 두부를 넣으실 때 썰어서 넣는 것이 아니라 손으로 좀 부수어 가지고요, 입 안에 좀 오래 머물러 있게끔 입자를 좀 작게 해서 넣어 주시는 방법도 좋습니다. 사실 소금 자체를 먹지 않기 때문에 저염식으로 하다가 문제가 생긴다라는 일은 사실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먹는 식재료 자체에도 나트륨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원 소금 자체를 먹지 않는다고 해서 나트륨 섭취량이 제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금 섭취를 적게 해서 문제가 생길 일은 거의 없습니다. 만약에 땀을 많이 흘리거나 그랬을 때 전혀 나트륨 섭취나 또 식품 자체를 거의 먹지 않아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을 수는 있지만, 식품으로 여러분들이 끼니를 제대로 챙겨 드신다면 그렇게 큰 걱정을 하실 일은 없습니다. 예전 같으면 사실 영양 섭취가 부족하기 때문에 환절기에 챙겨서 보양식을 많이 먹는다고 하는데요. 지금은 영양 과잉의 시대입니다. 환절기이기 때문에 특히 열량이 높은 장어라든지 삼계탕이라든지 또 열량이 높고 또 지방 함량이 높은 음식들을 일부러 챙겨 드시기보다는요, 제철 신선한 식재료를 잘 챙겨서 골고루 드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